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우리 고3들 기말고사 치른다고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수능 최저 혹은 정시를 위한 수능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도 아마 들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3등급을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1, 2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전 과목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자, 100일의 기적, 수능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물론 교육 특구 지역들, 예를 들면 분당이나 강남 같은 지역들은 미리 수능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재수생들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반고, 우리 성남과 같은 그런 일반고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일반고생들은 내신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생각보다. 너희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3등급을 받는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가, 뭐 그다음 1, 2등급으로 지금 진입해야 되는 일반고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낼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수능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도 수능 내가 다 가르쳤었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부 다 강의를 했었어. 그리고 뭐 얘기는 했지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 이제 성남에 후예고 풍생중 풍생고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자고. 자, 일단 등급 컷을 분석해 볼게요. 국어부터. 자, 3등급을 받자라고 얘기하면 3등급 컷을 한번 봐봐. 국어야. 3개년을 모았고요. 74점, 72점, 79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70점대. 물론 시험이 이제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수학도 밑에가 이제 확통, 미적, 기하인데, 그죠? 대략 한 70점대. 미적은 조금 더 낮고. 그치?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3등급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국어부터 볼게요. 몇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 지금 알면 돼. 자, 문학이 17개, 독서가 17개, 엄매나 화작이 11문항이에요. 시간 배분은 선생님 적어놨지만 저렇게 풀면은 80분에 맞는다는 거야. 그리고 총 45문항이고,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쪽 데이터예요. 자, 총 45문항 중에 3점짜리가 10개고 2점짜리가 35개야. 여러분은 국어 시험을 볼 때 여태까지 뭐 잘 이렇게 막 심도 깊게 분석한 적은 잘 없겠지만, 어떤 부분이 어렵냐라고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우리가 전략을 세울 건데, 일단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 첫 번째, 배경지식. 이게 어려워요. 선생님 때는 문이과 통합과정이어서 뭐 통합이라고 딱 보긴 그런데 어쨌든 과학사회를 다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배웠고요, 윤리 사상도 배웠고, 물리도 배웠고, 화학도 배웠어. 그러니까 이 이과생들의 어떤 지문과 문과생들의 지문이 다 이해가 잘 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가르쳤던 제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국어 경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읽으면. 그죠? 경제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파트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지 않고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지? 이런 게 하나 필요한 능력이고, 두 번째, 국어가 요구하는 능력은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논리력은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다 있을 거야. 경험들이 1, 2, 3, 4, 5번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답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4번을 답으로 써.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4번을 답으로 썼니? 그랬더니 선생님 왠지 필이 4번이었어요 이래. 이 필이 4번이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예술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4번을 답으로 쓸 수 있는 힘을 논리력이라 그래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길러야 될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길러지면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자, 조금 더 논리력을 분석해 보면,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 근데 보통 이 추론적 사고 쪽이 어렵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 글을 봤을 때 뭐 다음의 내용, 보기 내용 하나 주고, 보기의 내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잖아. 그럼 위의 글의 내용을 추리해서 얘를 갖다가 분석해야 되는 이런 것들 좀 어려워. 하지만 위쪽에 있는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대부분 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죠? 가의 내용과 틀린 걸 찾아라. 뭐 이런 거. 근데 아까 얘가 35문항이었고 얘가 10문항이었어요. 그리고 3등급의 등급 컷은 70점대였어. 그치? 쉽게 얘기하면 얘만 풀 줄 알아도 3등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랬는데 시간을 못 맞추는 것들 대부분이 3점짜리들이거든. 그치? 3점짜리들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못 맞추거든. 3점짜리 다 찍어버리면 시간도 확보가 되죠. 그래서 나는 3등급은 그렇게 받으면 된다 생각해.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과 논리력적인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일단 find 학습법, 끊어읽기 학습법.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 점을 다 맞추자. 그리고 이게 당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구모평 갔는데 이 점이 잘 맞고 있어. 그럼 이제 3점짜리 공부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럼 그것도 맞출 수 있겠지. 3점 독서는 내가 도저히 못 맞춘다. 그러면 걔는 빼버리고 문학이나 화작, 언매 쪽의 3점짜리는 건드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슬슬 하면 되는데 일단 3등급에 진입하는 게 중요해. 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1, 2등급 얘기도 먼저 할게. 1, 2등급 진입하기. 자, 1, 2등급은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도 좀 길러야 되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깊은 논리력을 요구하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타겟 학습법, 슬로우 학습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자, 3등급에 진입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끊어읽기랑 파인드 학습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들을 먼저 봐야 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문제를 보세요. 자, 작년 수능 문제인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가나로 구분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찾으면 되는 거야. 찾을 만한 거. 다 나와 있는 내용들. 나의 천두슈와 장춘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적절한 거. 역시 2점짜리죠. 나 읽으면서 하면 돼. 나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천두슈와 장춘마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기억, 니은. 이건 기억, 니은 나올 때 하면 돼. 합리적 사고죠. 가장 적절한 거. 그치? 이런 게 어렵지. 8번. 자,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나를 다 알아야 되고 보기까지 읽어야 돼. 그렇지? 이런 거는 3등급을 노리는 경우에는 그냥 4번 하나 정해. 그냥 뭐 2번 하려면 2번 하고 3번 하려면 3번 하고 시간을 아끼자는 거야. 자, A의 문맥상 의미와 가까운 거. 이거는 그냥 단어 문제죠. 이거는 그냥 A 나오면 풀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나에 대한 게 있었고 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기억 니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A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길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사람이.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면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find라는 거는 답은 다 저 안에 있으니까 찾으란 얘기고 그 다음 찾을 때는 끊어 읽으면서 하라는 얘기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가 여기 있고 가부터 자 보자.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가 뭔지 알면 좋겠지. 근데 개화를 모르면 개화도 좀 찾아봐야 돼.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밑줄 긋는 것도 반대야. 이 집중이 흩어지거든. 그 다음에 개물 성무
와 화민 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와 통치행위로서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읽은 거야.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자는 거야. 이 가 두 개 있잖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찾을 수 있죠, 금방. 그죠? 여기 있네, 그지? 서양 교육과 수용을 반대했던 이론은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반대했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똑같잖아. 그럼 얘는 답은 아닌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단락씩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읽을 때쯤이면 얘가 풀려, 답이. 4번 이렇게. 일단 기억 나왔잖아. 기억 나오면 이거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것도 지우는 거야. 이해했지? 나 나왔잖아. 나 나왔으면 나에서 이제 읽으면서 나 읽으면서 이거 신경 쓰면서 해야지. 개화 나왔으니까 개화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만 잘 연습을 해도 특히 이런 독서 부분은 아까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학 작품 같은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 이렇게만 해도 2점짜리를 다 맞추는데 익숙해지게 된다. 그죠? 찾기 연습. 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하게 추천할게요. 3등급을 노리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늘어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과생이면 과학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개화가 뭔지도 모르고 척사파가 뭔지도 모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공부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개화가 뭐지? 이런 것들을 약간 영어 공부하듯이 좀 찾아서 정리해 놓으면 좋아. 그럼 점점 내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내가 1, 2등급 얘기 좀 이따 할게. 자, 그래서 공부하는 루틴은 이게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오래 하기가 힘들어. 수학하고 좀 다르죠. 이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막 찾다 보면 눈 빠질 것 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대략 1시간,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뭐 화장이나 업무 깔끔하게 한번 해주고 점심 시간에는 문학 공부. 그래서 문제풀이 공부, 아까 찾기 공부 있잖아. 3등급 기준. 찾기 공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경 지식 공부까지. 저녁에도 찾기 공부와 배경 지식 공부까지. 그죠? 집중해서 하면은 찾는 게 완전 숙달이 돼요. 그리고 주말 같을 때는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서 풀어봐야지. 이해했지?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돼갈 것 같지 않아? 그치? 3등급이. 근데 여기에서 1, 2등급의 공부법까지 같이 합치가 되면은 그럼 뭐가 좀 되거든? 근데 1, 2등급의 공부법도 얘기해 줄게요. 자, 1, 2등급은 슬로우와 타겟을 얘기했거든. 타겟. 자, 보면은 자기가 못 푸는 게 있어. 못 푸는 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있잖아요. 경제. 아까 못했던 친구. 이 친구가 정시로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갔어. 선생님 국어 가르쳤었거든. 제 3모가 65점밖에 안 나왔었어. 수능에서 90점 넘겼거든요. 잘했지. 근데 얘한테 가이드 해준 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경제를 모른다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어. 너 경제를 위해서 뭘 해봤니? 한 게 없는 거야. 그냥 국어 공부는 많이 하는데 경제를 타겟팅해서 공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마더텅에서 경제 부분 다 접어라. 그러고도 부족하면 기출에서도 찾아라. 경제를.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일주일간 그것만 봐라. 경제 부분만. 경제 공부하는 거야. 환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지문에서 모르는 거 영어 공부하듯이 더듬더듬 개화가 뭔지 모르면 개화를 갖다가 네이버에서 찾아서 뭔지 알아내고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한 10개 지문 정도만 이해를 하잖아. 다 그게 그거야. 거기서 다 돌아.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 강의도 했었는데 혹시 수능 특강을 봐야 되는 경우면 수능 특강으로 하면 좋아요. 수능도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잖아. 수능 특강의 비문학 지문들 카테고리 괜찮거든. 좋은 작품들이거든. 그걸로 지문 공부하는 거야. 다만 경제가 안 되면 경제를 모아서, 그 다음 내가 과학이 안 되면 과학을 모아서, 기술이 안 되면 기술을 모아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하는 거지. 3일 단위로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타겟을 맞춰서 그 타겟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다. 배경 지식을 쌓으면 잘 읽혀요. 지문이. 이게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 슬로우 학습법이라 그랬는데, 슬로우 학습법은 이런 거야.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시간 내에 풀라 그러면 자꾸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 빨리빨리 하고 찍게 되지. 그냥 찍게. 그냥 필로. 이러지 말고 공부할 때는 슬로우. 시간 무제한으로. 그래서 이건 왜 아니고 이건 왜 아니고 이건 왜 아니고 그래 헷갈려 둘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서 아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내가 4번을 답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봤더니 5번이 답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갭을 좁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다시. 왜 5번이지? 답안지 읽지 말고. 왜냐면 답안지 읽으면 그럴듯해. 그래서 아 이래서 5번인가? 하고 다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해설을 보세요. 이 해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면 논리력이 조금 생긴 거고 좁혀진 거지, 간극이. 일단 논리력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이 시간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도 끝까지 이제 문제 연습할 때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이유를 찾아서 답을 적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맞는지 반드시 검토한다. 그래서 루틴에서 이 주말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주말에 모의고사를 풀 때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1, 2등급을 위한 공부법이야. 모의고사를 풀 때도 두 버전으로 풀어야 돼. 일단 시간을 맞춰서 풀어봐야 돼. 이건 연습이야,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맞춰서 풀다가 조금이라도 아 이거 애매한데 이런 거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삼각형으로 표시했었거든. 표시를 해놓고 이 삼각형들만 무제한으로 다시 봐. 시간 무제한으로.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 그리고 나서 채점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옛날에 65문제였거든 국어가. 너무 옛날 얘기죠. 65문제인데 이 65문제에서 이 삼각형을 5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였어. 20분 남기고 시간 5개 중에 3개만 맞추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논리력도 갖추어지고 배경지식도 갖추어지고 이러다 보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이제 첫 번째 3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치? 약간의 기억력. 선생님이 끊어읽기랑 파인드 학습법을 제안했고, 그리고 1, 2등급을 받기 위해선 배경지식과 논리력을 같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슬로우 학습법을 제안하고 타겟 학습법을 제안했어.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고, 매일매일 한 3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 좀 이따 수학 얘기도 하고 뭐 다 얘기해 줄 건데 탐구 얘기도 하고, 걱정되는 거는 이 7월 이후에 학교의 분위기가 안 살아. 다 학교 찾아보고 있고, 나는 이 9월에 원서 접수하는데 왜 학교 찾아보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9월까지 수능 최저나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조금씩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분위기가 안 사는데 이 부분을 극복해 줘야 돼.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3등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보든 수능 최저를 맞추든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 3등급이 절실히 필요한 거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탐구. 탐구는 스타트하기 전에 수능 최저를 맞출 목적이면 탐구를 새로 공부하는 거면 지금 해놓은 게 아니고 새로 공부하면 나는 추천하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탐구는 매년 난이도의 변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탐구로 최저 맞추는 거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탐구에서 가장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인강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강의 커리큘럼을 고스란히 쫓아가는 거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통 인강 보면 60강 정도로 편성돼 있을 거거든. 이제 100일 좀 더 남았는데 이거 언제 봐가지고 언제 다 해. 그리고 강의 보는 시간 필요하고 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그 복습해야 되고 또 까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배점은 이래요. 2점도 10개고 3점도 10개야. 그리고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문제 같지만 한 문제 안에 3개씩 들어가 있는. 그치? 근데 내가 생명만 분석을 해봤는데 생명 수능 문제를 분석한 거예요. 이 봐봐. 문제 파트별로 배점이, 그러니까 구성이 동일하지가 않은 거야. 유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문제가. 그죠? 이런 건 적게 나왔지. 대부분은 두세 개만 나왔잖아. 그리고 너네도 알다시피 이런 데가 좀 더 쉬운 데거든. 근데 이걸 다 1대1의 비중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공부법이 필요해요. 자, 비중의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3days 학습법, 취약 부분 강화 학습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할게. 자, 1일차 모의고사를 푸세요.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려. 탐구는. 그리고 어차피 모르면 못 풀어. 찍게 돼 있어. 그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그래서 30분 풀고 만약 10개 틀렸다고 할게. 처음에 스타트가 10개. 이거보다 잘할 거예요 아마. 근데 10개 틀렸어. 그러면 10개에 대한 오답을 하세요. 이게 하루야. 1일차.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왜냐하면은 또 변형되고 할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고. 자, 2일차, 3일차는 어떻게 보내냐면 요 오답 아까 10개 틀렸잖아. 10개 중에 2개 정도만 선정해. 왜냐하면 하루에 시간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2개 정도만 선정해서 2개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 예를 들면 문제집 2권 정도. 내신 문제집도 괜찮고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좀 깊이 있게 공부가 돼야 다음번에 그걸 맞출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1일차에 공부를 해서 틀린 문제가 10개가 유전 다 틀렸고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신경계 좀 틀렸고 물질대사 틀렸는데 이번 주에는 물질대사랑 신경계부터 내가 정리를 해야겠어. 왜냐면 유전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물질대사랑 신경계를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취약 부분을 물질대사랑 신경계를 했잖아. 그럼 그거를 이론부터 해서 다시 보라는 거야.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럼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물질대사나 신경 문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회차가 반복될수록 점점 오답이 줄어들 거야.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비중이 낮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유전부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취약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탐구 한 과목이 생각보다 과가 많지 않아요. 아까 내가 여기 파트 나눠놓은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되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짧을수록 좋아. 한두 시간 정도를 3일씩 반복한다. 그러면서 오답을 계속 줄여나간다. 알겠지? 그래서 3일씩 하면서 취약 부분을 강화하는 학습법을 취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인서울 쪽을 정시로 노리는 학생은 2과목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천대 정도만 노린다 그러면 한 과목만 하면 되거든. 한 과목만 이렇게 준비하면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주 1회가 아니지 3일간 1회 모의고사를 토대로 다음 2일간의 공부 목표를 정한다. 한 과에서 2과 정도. 해당 과의 학습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가능하다면 틀린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문제수를 늘린다. 그치? 자, 기억, 니은, 디귿 기준으로 약 60개 정도의 내용, 한 20문제 정도 되겠지? 이 정도 익히게 되면은 그 과는 거의 마무리될 거야. 그래서 한 과당 한 제대로 된이 아니라 좀 잘 나오는 빈출 문제 뻔하잖아. 사실 뻔하거든. 생명 그럼 근육의 이완 이런 거 나올 거고 뭐 뻔해. 그런 것들을 신경전도 이런 것들을 60개 정도의 내용을 습득하고 딱 이해한다. 자, 습득한 내용은 반복해서 복습을 진행한다. 이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저 이론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럼 빨리 해. 이게 시간을 많이 들여 하루에 한 5시간씩 하더라도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이걸 30일 동안 하고 있으면 1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탐구 공부법도 설명을 했고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할게. 내가 그동안 영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영어학원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오늘도 내가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 거예요. 영어는 해석력이 중요해. 해석이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 해석이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왜 시간을 못 맞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해석이 안 되는 이유 간단하죠. 어휘 해결 안 되는 거랑 구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좀 길어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 어휘도 쓰임새가 달라지면 복잡해지는 거. 그렇죠? 그럼 이런 약점들을 자꾸 보완해줘야 점수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휘도 보완해야 되고 구문도 보완해야 돼. 양기장 학습법을 추천할게. 근데 이 얘기 때문에 영어를 집어넣었어. 이 양기장은 여기에만 비단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여기도 내가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 수능 날까지. 이런 건 다 여기다 적어. 그러면 외우는 문제가 끝내버리거든.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봤어. 물론 하나 1.5분씩 풀어야 되죠. 근데 풀다 보니까 이 구문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죠? 그리고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라고 칠게. 그럼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은 공부하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자, 봤더니 뭐 여기가 주어고 뭐 그다음 동사고 뭐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내가 봤더니 여기가 해석이 안 됐어. 그죠?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이걸 보니까 관계부사였고,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단 말이야, 내용을. 근데 깨달은 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장에 적으라는 거야. 암기장은 수첩으로 요 핸드폰 사이즈만한 거. 그래서 핸드폰 대신에 본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보고 이러지 말고, 입시생들인데 이 포켓에 넣어놓고 계속 꺼내서 보는 거야. 여기는 영어 단어도 적혀야 되고요. 그다음 내가 못하는 구문 같은 것도 분석해서 적어놓고요. 수학 암기해야 될 것도 적어놓고, 탐구에서 깨달은 내용들도 적어놔야 돼. 그리고 모든 외워야 될 건 다 여기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잠깐만. 모기 잡는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요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아요. 영어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 독해를 매일 해. 나는 4개 지문 했었거든요. 4개 지문. 근데 파이널이니까 6개 지문. 6개는 10분 안에 풀 수 있는 거거든. 10분.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좀 줄이세요. 오답이 많아질 거니까. 나 6개. 그리고 10분 동안 답만 맞춘다. 예를 들어 해석을 한 중간쯤 했는데 답이 나와. 그러면 그냥 끝. 그 문제는.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는데 1시간 정도 30분에서, 어떤 날은 30분에 끝날 거고, 어떤 날은 6개 다 맞추면 끝이 아니야. 하지 마. 틀린 거만 하는 거야. 틀린 거만. 자, 틀린 거만. 왜냐면 틀린 거는 틀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럼 해석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내 약점인 거야. 그 약점을 공략해야 돼요. 여긴 시간을 들여야 돼. 어휘가 됐든 구문이 됐든 이걸 정리해서 암기장에 적으라는 거야. 그럼 공부가 된 거지, 그날. 그리고 암기장에 적으면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안 까먹고 수능까지 가면 되는 거고, 듣기도 매일 해야죠. 많이 말고 한 10분 정도만. 그리고 취향 유형부터 해. 듣기도 안 되는 유형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부터 정리해서 그걸 통째로 암기하는, 이 공부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듣기 1회를 다 해야겠다. 17문제. 그래서 25분 동안 들으면서 막 다 하고 틀린 것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내가 못하는 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 제 경험상 듣기가 안 되는 부분은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 그 구문의 쓰임새를. 그래야 좀 들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자, 주 1회 모의고사를 보세요. 이거는 감각 유지. 5분 줄여서 시간 맞추는 거지. 시간 편제. 그치? 실력이 늘어날수록 영어만큼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왜냐면 해석만 되면 되니까. 근데 이 해석이 되려면 이제 외워야 될 거랑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리고 저마다의 목표치가 다를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해 준 내용 참고하되 이 암기장은 반드시 사용했으면 좋겠어. 자, 넘어갈게요. 자, 수학 내용. 자, 수학도 3등급 컷은 70점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죠. 문항의 구성을 좀 보면은 수원 열하나, 수투 열하나, 확통 기하 미정 8개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쪽 문제 배열이야. 자, 4점짜리가 13문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일단 2, 3점은 맞춰야 돼. 2, 3점. 그리고 여기 있는 2, 3점하고 쉬운 4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수원대 약수적 논술은 합격을 해요. 쉬운 4점은 거의 이제 3점하고 비슷한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편제를 뺄게. 60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연습을 통해서 그냥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복 킬러 4점 5개. 그 다음 준엔 킬러라고 적었는데 옛날엔 준 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킬러를 없애라 그랬는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문제가 5개. 얘도 어렵거든, 반복 킬러. 근데 이거는 뭐가 나올지 좀 뻔히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면 그럼 60점대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찍어서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중에. 그럼 대략 재수에 따라서 3등급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면 2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준킬러 4점짜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지. 자, 학습 로드맵을 잡아봤는데요. 자, 이제 스텝을 4개로 나눠봤어. 원 스텝, 첫 번째 스텝. 자, 수능 범위에서 개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하되 어렵다면 개념 원리부터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전체가. 이 내신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아까 수원이 11문제였잖아요. 근데 수원을 전체 과를 다 봐도 11과 정도밖에 안 돼. 한 과당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거든. 그럼 한 과당 가장 중요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게 약간 뻔해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리하라는 거야. 근데 뭐 선생님 이건 뭐 뻔 개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하라는 거야. 수능 특강에는 한 과에 한 4개 정도의 어떤 유형 그 유제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100% 아니고 어느 정도만 잡아. 이건 너무 부족한 경우고 대부분은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스킵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주 1회 모의고사를 진행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역시 타겟 학습법이야. 공부과제를 2과 정도 편성을 한다. 다음 주 공부과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각함수랑 여기 적혀있네.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분 중에서도 접선 미분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정하라고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수능 특강으로 걔네를 공부를 한단 말이야. 수능 특강이 부족하면 이런 짱중요나 자이스토리 같은 수능 문제까지도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취약점을 자꾸만 없애가다 보면은 점수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래서 능력에 따라 3점부터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3점짜리만 다 맞춰야지라는 그런 생각이면 얘는 다 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럼 여기에서 취약점을 공략해 나가면 되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럼 얘를 못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되지. 반복 킬러 찾는 건 쉬워요. 자이스토리 보면 예를 들어 이공계생의 그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도형으로 나오는 그거는 100% 나와요, 수능 시험에. 이번에도 나올 거야. 근데 걔를 자이스토리를 보면 한 80문제씩 들어가 있어. 자이스토리는 기출문제 모음집이고 이 문제 중에서도 진짜 잘 나왔던 문제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걔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알겠지? 그래도 선생님 옛날에 시켜보니까 한 3일 정도만 하더라고. 한 개를. 그냥 10개 정도밖에 안 돼. 다 합쳐봐야. 그래서 여기까지 맞출 수 있으면 2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자, 학습 전략. 그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유형을 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 과에 한 3, 4개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자꾸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공략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학원에서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거는 중요한 문제들이며 뭐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과 별개로 내 공부과제가 있어야 돼. 아까 봤듯이 모의고사 보고 취약 부분 알고 취약 부분을 점검하는. 미안해요. 이 목이 빨간 목이라. 자, 계속 할게. 알겠지? 별개로 뭔가 공부과제 한 가지씩 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없어요. 부족한 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개념도 마찬가지. 알겠지? 충분히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자, 꿀팁 적었는데 개별과제 시간 편성,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1시간 이상이 해야 될 거는 학원 수업이나 내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공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치?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학원에서 수업을 나가면 학원 숙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개별적으로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걸 풀어보면은 모의고사 뭐 취향 유형이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이 두 개 다 오답을 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 2등급을 노려. 그럼 오답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런 학원 숙제나 모의고사 취향 유형도 사실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되긴 할 거거든. 이런 걸로. 그죠? 그럼 이런 것들 위주로 또 1시간을 따로 편성해서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답 정리도 하고. 하여간 개별 과제에 시간이 편성이 돼야 된다.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생각해 보면 국어가 한 3시간, 탐구 매일 2시간, 영어 1시간, 수학이 3 플러스 1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치? 대충 10시간이야. 여기에다 양농 공부하는 사람은 양농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치? 너무 이상적이죠? 20시간. 그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정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가 남는데 100일 동안에 약간 해야 될 게 일단 한 만약 3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면 이쯤에 지금 현재 3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면 정말 열심히 해서 1, 2등급에 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 3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면 중간 60일 단계 정도에선 3등급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 그죠? 선생님 60일 가지고 될까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에게 100일이 남았다고 있으면요, 100일. 이 100일은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애들한테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너 평일에 고1 때 몇 시간 정도 공부했니? 그러면은 시험 기간이 아니면 2시간 정도 했대. 그죠? 그러면 200시간이죠. 평소대로 한다면 15시간 한다고 볼게. 16시간으로 할까? 계산하기 좋게. 그럼 8배죠. 100일이 아니라 800일이야. 800일. 3년짜리야. 니네 공부량에 비교하면 3배.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거라는 뜻인데요. 이 believe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떤 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 이런 거보다는 어떤 노력이라는 게 좀 껴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노력하는 만큼 될 거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자신의 결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성 있게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면 입시는 되게 공평하거든요.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다면 선생님이 방법을 제안했으니까 다시 돌려보면서 나만의 어떤 공부 루틴과 스케줄을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파이팅!